오늘의 비밀 책방 토크 주제는 선과 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방두목 다니엘입니다. 사운드 미디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그냥 감각적으로만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철학적인 상징들이 많으니까. 떡밥도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보다가 보면 무수한 철학적 메시지를 도출해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선과 악에 대한 주제일 겁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저 상대적인 감정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렌이 말의 지하실에서 라이너와 조우했을 때가 있죠. 그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라이너가 에렌의 공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니까 에렌이 라이너한테 뭐라고 해요? 라이너, 나도 너와 같아. 정말 멋있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절대선과 절대악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그 전까지는 성 안의 사람들, 에르디아의 입장에서 극을 봤기 때문에 에르디아는 핍박당하는 약자이자 선이고, 또 반대로 침공을 해오는 거인들, 마레인이 절대악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부터 약자하고 강자, 선과 악이 역전이 되죠. 에르디아가 오히려 마레를 공격하는 입장이 되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결국 나도 너와 같다라는 말은 선과 악은 사실은 같다, 이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선은 성 안의 사람들, 그리고 악은 성 밖의 존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둘이 같았잖아요. 계속 선과 악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보복을 하고 또 보복을 하고, 작가 하지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은 같다. 이 명제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은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고, 모두가 선악의 혼합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하게 선하고 적절하게 악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선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는 악일 수 있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최악의 독재자나 학살자들도 어떤 구석에서는 굉장히 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한 부분만 조명해서 그렇지, 선악의 기준이라는 건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선하기만 하거나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연애 관계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는 쌍년이고 쌍놈이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이유는 선이니 악이니 도덕이라는 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니까. 도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인간으로만 봤을 때 적용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을 뇌 크기만 6배 더 발달한 동물로 본다면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사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실상은 동물의 왕국처럼 돌아가거든요. 뭐 이를테면 양육 강식의 논리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약자는 강자한테 잡아먹히고, 또 우발적인 살인이나 폭력도 자연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알랭드 보통이 책에서 뭐라고 해요? 남자들이 겪고 있는 발기부전이라는 것도 지금의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자연적인 폭력을 악이고 비도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닭은 실컷 잡아먹어도 되는데 반려견은 또 학대하면 안 되는, 이렇게 지 멋대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죄악시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다른 채널에서 선악의 상대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잠깐 공유를 하자면, 비밀 책방 소개란을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아카자라고 해놨잖아요. 귀멸의 칼날에서 등장하는 상현혈기죠.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하고 방향성이 저와 비슷하거든. 개인적인 단련을 좋아하고 편법을 싫어하죠. 무엇보다 아카자는 악보다 약함을 더 싫어합니다. 저도 아카자랑 똑같아요. 저는 약함이 악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강자들이 악하고 약자들은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쎄요, 저는 추악한 강자들보다 추악한 약자들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약자한테는 힘이 없으니까 티가 잘 안 날 뿐이지. 이거를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약자들이 얼마나 역겹고 추악할 수 있는지. 비율로 따지면 강자들보다 약자들 중에 악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약자들은 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타인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악할 수 있는 거고, 악할 수 있어야 선함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병헌 씨 예시를 많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예시로 딱 좋은 것 같아서, 이병헌 씨가 한때 나 로맨틱 성공적 이걸로 유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외도죠. 외도입니다. 근데 이 논란이 있을 때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정치인은 여자 성기를 찢어버린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연예인은 뭐 약간의 성희롱만 해도 매장당한 나라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역겹다고 생각을 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굴 거면 아예 다 보수적으로 굴던지,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던지,
거지. 일관성이 없으면 성과학 자체도 설득력을 잃게 되거든요. 뭐 여튼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거는 뭐 저만의 선악 분류법인데 그분의 처지에 비하면 굉장히 윤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민정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살겠죠.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식 선악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이상향이 있겠지만 가볍게 손가락질 정도 당하고 끝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융 분석가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분명 악했지만 그때는 현자가 와가지고 어떤 죄도 없는 자만 이 사람한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면은 다들 부끄러워하면서 물러섰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부끄러움조차도 없다고. 자기는 되게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언컨대 이병헌 씨를 그때 죽어라 손가락질한 사람들 중에 막상 이병헌 씨가 가진 지위와 매력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여색에 중독돼서 파멸에 이를 사람이 100명 중 99명? 아니다. 100명 중 100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은 자신의 절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보기엔 그저 기회가 없었을 뿐이거든요.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 뿐인데 그렇게들 참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유혹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도박장에서 도박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남자들의 삶은 매 순간이 유혹이에요. 평범한 사람들과는 처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격에 악함이 필요한 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테뉴도 에세이에서 학살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선인들은 언제나 악인의 보호를 받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 또 어떤 누구도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 막 블라블라. 되게 허울 좋은 그 대가리 꽃받친 소리 하는 그런 사회 운동가들 있잖아요. 그 짓거리를 후원이 없이 돈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돈이라는 건 이기심의 총체예요. 악으로 상징되는 이기심과 탐욕의 보호 없는 선의는 그냥 쓰레기라는 거죠. 선은 언제나 악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종대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지대한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인 태종이 개기는 새끼를 싹 다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이고요. 자, 제가 선악을 말하고자 한다면 떠올려지는 일부의 관념들에 대해서 막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냥 떠올리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해가지고 뭐 이 부분은 좀 자극적인 예시가 더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마저 다루고. 근데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선과 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요. 물론 저야 뭐 자기 표현하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컨텐츠 만들 때는 계속 하겠지만 진짜 속마음이라고 한다면 선악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냐면 선악에 대해서 논할수록 자꾸 함정에 빠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무슨 소리냐, 극도의 합리성을 모토로 해서 진실을 논했을 때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없죠. 인간은 그저 인간인 척하는 짐승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성무선악설, 즉 인간에게는 오로지 욕구만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한테 기대도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는 것이고 내 욕구에 맞는 방향을 선과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분류해서 합리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숭고한 사랑도 결국 이기심이라는 맹목적인 생존 욕구의 발현일 뿐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너 때문에 심장이 뛰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심장은 절대 너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심장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뛰어요. 상대와 성관계를 했을 때 유전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유서 깊은 선악 분류 철학들도 전국시대 사상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절대적인 악마가 있다는 명제, 그러니까 빛으로 어둠을 정벌한다. 요거는 전형적인 서구 기독교식 이원론적 분류법이거든요. 이거는 저번 영상, 또 저저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이죠.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저조차도 머리로는 그리고 말로는 선악은 허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의 실제 행동을 들여다보면 절대적인 선악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언어 표현과 행동에는 기독교식 절대선과 절대악의 분리가 스며들어 있어요. 없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기기만적인 겁니다. 제가 극혐하는데 나도 그런 혐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막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죠. 어떤 절대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내 도덕성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언행일치가 안 돼. 그리고 진격의 거인 시청자들도 기수가 지나면서 선과 악이란 주관적인 입장이네, 그냥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절대 악에 가까운 인물에 대해서 막 분류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가비는 싫다거나 애니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거나. 저는 그런 통합성이 없는 지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이 있다면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에는 다 사운드, 건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겉과 속이 같다.
내면과 외면 세계가 일치한다. 이게 통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인테그리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N의 너와 나는 같다. 이 대사를 좀 더 온전하게, 건전하게, 사운드하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단순히 맞아, 절대적인 선악은 없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선인 것이 타인에겐 악일 수 있고 선악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의 충돌일 뿐이야. 이런 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공허한 말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이 종교 마지막 편이니까 마지막 복습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되도록 1편하고 2편 이거를 2배속으로라도 꼭 보고 오시길 추천하지만 귀찮으시면 지금이라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와 같다. 이 문장을 두 개로 쪼개. 나는 너와랑 같다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너. 이 표현은 뭐죠? 나하고 너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주객을 철저히 분류하는 거. 전형적인 서구 기독교식 이원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주객을 철저히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언어부터 그렇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하고 목적어를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너는 다르다는 거를 함부로 생략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한국은 어때? 그냥 사랑해 라고 말해도 알아듣죠? 또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고 악마하고 천사는 대립하고 어둠은 빛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 너하고 나는 다르고 신하고 신자는 다르다. 절대자하고 인간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막 교회를 열성적으로 다녀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하고 인간은 다르니까. 신자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도 다르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확실하게 분류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내려오는 현실과 이다의 분리, 주객의 다름에 집중하는 이런 분류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근데 불교하고 도교는 어때요? 동양 종교는 철학적인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객을 분류하지 않아요. 신자와 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은 내 안에 있고 부처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신은 마냥 따르고 숭배해야 되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면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되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신과 나는 같다. 이런 세계관인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독교 기반의 서구식 이원론은 다름에 집중하고 동양 철학은 같음에 집중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칼 융, 니체, 에리 프롬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 굉장히 다수가 처음 사상의 시작은 서양 철학, 이원론, 그러니까 다름에서 시작을 했다가 같음을 추구하는 동양 철학에서 찾았다고 했죠. 진격의 거인 작가인 하지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 극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너하고 나의 다름에서 시작해요. 인간과 거인의 대립. 다름입니다. 그리고 에르디아하고 말의 분류 역시 다름이고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신화 모두 다름이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주체끼리 대립을 하면서 그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갈등이 다름 때문에 생겨요. 너하고 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다른 존재였는데 에렌이 마레를 조지기 전에 이제는 같대 갑자기. 라이너 넌 나와 같아. 선과 악은 같아. 마레하고 에리디아는 같아.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신화도 다 같아. 이게 완전 복선이고 그걸 관통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서구식 종교 철학에서 시작을 해서 동양 철학의 결론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의의가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깊게 체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나와 같다.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like라는 영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나랑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대상과 차이에서 오는 다름, 분류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좋아하고 사랑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서구식 이원론, 이 다름에 집중하는 태도는 인간을 자꾸 막 고통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무한한 이분법으로 차이를 생성해가지고 세계를 미워하게 만드니까 정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종교 전쟁 이게 모두 다름에 집중을 하다가 고통스러워져가지고 생기게 되는 디스토피아거든요. 진격의 거인 등장인물들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도 같습니다. 자꾸 분류하고 차이를 생성하니까 마레인하고 에르디아인의 구분, 월 마리아, 월 신화, 월 로제의 구분,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 조사병단하고 헌병단 계속 나누는 거야 그냥.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혐오, 비극 요거의 출발점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혐오 정서입니다. 반면 같음을 중시하는 동양식 비이원론적인 관점 요거는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죠. 일찍 다 다지길. 너하고 나는 같다.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자기만의 선과 악을 쫓을 거고 또 서구식 분류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행동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분류 기반이에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다름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일어나면 또 나랑 다른 놈들이 꼴보기 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면 이 세상 만물의 같음에 집중해보는 훈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워낙 차별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옛날부터 이게 필요했어요. 정신 수양을 위해서라도. 자, 오늘의 책방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앞에서 미리 예고했던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방은 샷다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